안녕하세요. 행복부동산 연구소 최재입니다.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대출과 투기성 증가로 부동산 버블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고요. 다양한 개발 호재 안고 있는 송파구와 편리한 교통을 갖추고 있는 양재동의 매물 정보도 준비했습니다. 행복부동산 연구소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오늘도 무료 전화 1661-5300 문자 상담 샵 7557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부동산 가이드톡은 박정훈 연구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초저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양날의 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또 과도한 투기성 증가로 부작용을 초래하고도 있다고요. 네, 얼마 전에 지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또 역대 최저로 지금 낮췄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 경제 전반에 어떠한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지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그 부분에서 부동산에 대한 트렌드를 어떻게 잡고 갈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 기사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쓰게 될 때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과 또 부정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상존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만 너무 집중적으로 알게 되면요, 나머지 한 부분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가이드톡 시간을 통해서요, 이런 정책들이 이루어졌을 때 시중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 시장을 파악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저금리 부작용 현실화 오늘의 부동산 가이드톡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투기를 부추긴다. 사상 최저금리로 대출 이자도 낮아지며 돈을 빌려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하지만 투자를 넘어 피바람이 불고 있는 부동산 시장.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초저금리의 부작용, 부동산 가이드톡에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부동산 가이드톡 주제는요, 부동산 버블 가계비 증가, 초저금리 부작용 현실화라는 제목을 단 노컷뉴스의 보도 자료를 가지고 지금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금 그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로 지금 낮췄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시중에서 우리 그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들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좀 아실 수 있다면은 앞으로 부동산에 임하는 그런 태도들이 달라지리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기사를 좀 보시면은요, 한국은행이 지난 9일 기준금리를 또다시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전격 인하했다. 한국은행이 설명한 인하 배경은 하반기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깔려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연초에 올해의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말씀드릴 때 올해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경제 전반적인 부분들이 좋게 작용하지는 않을 거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6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2016년을 반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하반기에 경제 영향들이 별로 안 좋을 거라는 정부의 시각이 깔려서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은요, 금리를 내리면 시중금리도 따라 낮아져서 싼 값에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이것을 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한국은행이나 정부에서는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증가한 유동성, 즉 시중에 화폐들이 많이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증가한 유동성으로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올라 이 부분이 유동성들이 계속 흘러서 시중에 돈이 많이 흐르게 되면은요, 기업에서는 사실 투자를 늘리고 가게에서는 소비를 늘려서 우리의 화폐라는 거는요, 우리 몸에 비교하자면은
피와 같아서요. 피가 순환이 잘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잘 안 됐을 때는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주식, 채권, 부동산 이런 재테크 쪽에 이런 시중 자금들이 많이 가게 되면은요. 이른바 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많이 간다는 거는요. 좀 더 이 상황에서 더 부를 축적하겠다는 그런 내용 등을 담게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그런 경제적 효과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오고요. 이런 부분들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긍정적인 면은요, 원화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수출이 증가한다는 그런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만 오를 경우에는 버블, 즉 거품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부작용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버블이 초래되게 되면요. 이 현상이 심해지면 시중에 아무리 돈을 풀어도요. 투자는 늘어나지 않고 소비도 늘어나지 않고 하는 이른바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기준금리를 조정을 하게 되면은요. 실물 경제에 파급되는 데는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한 통상 6개월 정도 시차가 있는데요. 이 시차가 일어나기 전에요. 우리 투자라든지 소비라든지 또는 투자, 소비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 국민들의 심리에 많은 부분이 작용되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의 심리는요.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준금리가 인하되게 되니까 제일 먼저 언론에서 많이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게요. 안전자산, 즉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강남 재건축에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이나 어제 같은 경우에 언론 기사에는 이제는 그 부분들이 너무 가격이 오르니까 분양가를 조정하는 아파트 단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유동성이 좋아지는 이런 형태에서요. 어떤 언론 기사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은 이 돈들이 다시 은행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은행으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는 쪽으로 흘러간다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 이제 부작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부동산 버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부동산 버블이라는 얘기들은 몇 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고요. 또 IMF 때도 나왔죠.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요, 이 부분들은 다 회복이 되어가는 국면을 가지게 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일 먼저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한 이후에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01% 오르면서 상승 전환되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강남 같은 경우 재건축 아파트는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에 직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요. 그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원래 유동성들이 이렇게 좀 좋아지고요. 시중에 돈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들이 투자로 연결될 때요.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시장이 주식 시장입니다. 제가 이론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회복되든지 시중의 화폐의 가치가 하락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데는 주식 시장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주식 시장으로 많이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요.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예상들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안전하게 내 화폐들이 갈 수 있는 통로를 찾다 보니까 안정적인 자산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강남 재건축, 그리고 그냥 그것마저도 안 되면은 은행으로 다시 돈이 저축 예적금으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는요,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집단 대출이 또 증가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오늘 언론 보도에서는 이런 집단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유동성들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는요, 그 부분들이 아주 투자 쪽이라든지 또는
자기네 재산을 좀 더 불릴 수 있는 쪽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원래 정부가 예상했었던 그리고 추구했었던 그런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켜서 내수 경기를 회복시키는 이쪽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듯이 지금 기사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부작용이 이제 가계부채일 텐데요. 가계부채는 사실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서요, 어떤 주택을 매매하든지 또는 전세를 들어가든지 금액들이 크기 때문에 융자를 끼고는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이라는 것을 내야 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동산들이 굉장히 가격이 높아지고 금액이 몰리게 되면요, 저절로 은행의 가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에 직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223조 원을 가계부채가 훨씬 넘어버려서 이런 부분들의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를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셋값도 급등하면서요, 은행 대출을 통해 집을 구입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는 앞으로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부작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부작용으로는 은행 수익성의 악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에서는요,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습니다. 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어야 수익성이 좋아지는데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게 되면요, 대출금리도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있어서는요,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이 줄치신 분들 부분 보시면은 장기가 지속되어 있는 저금리로 인해서 은행 수익이 악화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결과로 은행이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구조적 이익률이요, 지난해 3분기 0.8%로 떨어져서요, 통계를 작성한 이후 즉 1999년 이후에 사상 최저 수준으로 지금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최근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특히 해운산업, 조선산업들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구조조정이 지금 단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빌려주었던 부실채권들, 이런 부실채권 문제까지 가세하면은 금융 안정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시기까지 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요,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한 경우에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장점, 단점,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지금 프로그램이 부동산에 관한 프로그램이지만요, 이 부동산 문제를 잘 접근하고 미래를 좀 내다볼 수 있으면요, 볼 수 있으려면은요, 사실은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고 이런 정책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부분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경제적 상황 속에서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진입할 것인지,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시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앞으로 필요할 듯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그 신문 기사를 통해서 금리 인하가 주는 내용들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신문 기사에 나오는 부분들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행에서 금리가 낮아지면은요, 원칙적으로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활성화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부분을 접근하시는 부분은 많이 지금 인식을 하시고 계신데요. 앞으로 경제 전반에 문제들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위험성이 커지는 부동산 투자보다는요, 안정성 위주로 부동산 투자에 접근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이드 톡이었습니다. 초저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또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병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 어떤 내용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네, 초저금리 시대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 기준금리가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당분간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적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저금리 시대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하는 관점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투자에 임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심화 과정으로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저금리 부작용 현실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이드 톡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는 5300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무료 전화, 문자 상담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